아이폰 16E의 등장, 핵심 내용들만 간단히 간추려봤습니다. 지난 2022년 SE3가 등장한 이후 햇수로 3년 만에 등장이죠. 당시는 SE4로 추정되던 이름, 아이폰 16E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는데요. 네이밍처럼 새로운 SE 시리즈가 나왔다는 관점보다는 6개월 만에 아이폰 16의 하위 라인업이 나왔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램, 또 스토리지 옵션 등이 대동소이하죠. 특히 A18을 그대로 넣어준 것이 인상적인데요. 가격 역시 $799에서 $599로 25%의 조정이 있는 상황. 정리해보면 대동소이한 스펙에 25%의 가격이 할인된 나름 매력적인 모습으로 등장한 아이폰 16E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읽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모바일 AP A18의 경우 16E에 채용된 칩은 GPU 컷칩이죠. 16 기본 모델의 GPU 코어가 5개인데 4개로 다운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카메라의 수가 1개, 당연히 센서 시프트가 함께 빠졌죠. 충전 관련해서도 맥세이프와 고속 충전은 미지원, 다만 무선 충전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두고 이미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설전이 오가는 중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초기 평가를 내리고 계신가요? 아마도 대다수의 대중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면서 이미 16을 구매하신 분들 혹은 16을 구매할 분들에게는 확실한 구분점을 줄 수 있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제품 전략의 모습이 그려지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금나누기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기술 열성자층에서는 이 아이폰 16E의 제품 전략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불편할 수 있겠죠. 애플의 16E 전략이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우선은 2분기에 애플 실적 발표 이후 그 결론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의 내용들 대부분 잘 알고 계실 이야기죠. 이제 시장의 관점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핵심 포인트,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정리되죠. 201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모뎀 내재화에 열을 올렸던 애플, 2019년에는 인텔 모뎀 사업을 아예 인수하면서 꾸준히 관련 작업을 이어왔고 드디어 첫 번째 애플의 자체 모뎀을 탑재한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모뎀의 이름 C1, 센타우리라는 그 프로젝트명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죠. 향후 장기 사용기가 나와야 더 정확한 성능을 알겠지만 애플 스스로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칩으로 이 C1 칩을 설명하고 있고 실제 25% 정도 수준의 효율 개선이 있다는 측정 리뷰들도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죠. 우선 이 효율 상승이 애플의 모뎀 설계 기술이 퀄컴의 기술 수준을 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공정 차이가 있기도 하고 이 25% 수준의 효율 개선이라는 계산에서 C1의 비교군으로 추정되는 퀄컴의 X71의 경우 2022년에 등장했던 X70의 마이너 업그레이드 모델로 현재 퀄컴 진영에서는 그 다음 세대 모델인 X80이 나온 상황. 따라서 이 25%의 효율 개선을 애플의 설계 우위라는 결론으로 곧바로 치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설계 능력에 대한 오해와 함께 또 하나의 포인트가 퀄컴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특허 라이선스는 2019년 기준 6+2 연장으로 아직 만기까지 기일이 남아있고 칩 구매 계약 역시 2026년까지 맺어져 있는 상황, 재계약의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이 C1과 관련한 핵심은 퀄컴과의 관계 혹은 현재의 기술 수준보다는 우선은 애플이 통신칩을 내재화하며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기존 자사 칩들과의 시너지, 그리고 더 넓은 관점에서는 칩 설계의 수직 통합에서 찾아야겠죠. 우선 아이폰의 A 시리즈에서 M 시리즈로의 확장을 성공적으로 완성해낸 애플. 그 사이 한켠에 완성되어 있던 2개의 알파벳 S와 H 시리즈도 빼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S 시리즈는 애플워치를 비롯한 IoT 디바이스들을 위한 초저전력 SoC, 그리고 H는 에어팟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애플의 무선 오디오 생태계를 위한 독자 칩인데요. 여기에 작년 비전 프로를 위한 R 시리즈가 가세하면서 다시 한번 더 완벽한 모습으로 확장해가는 애플의 생태계.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독자 칩 마스터 플랜의 완성을 알리는 마지막 알파벳의 등장을 보고 있죠. 그 어떤 기업의 생태계보다 더 완벽히 통합되고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생태계, AI 패권 전쟁을 앞두고 애플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겠는데요. 그 어떤 기업의 생태계보다 더 완벽히 연결되며 더 완벽히 통합되고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생태계, 그리고 그 생태계는 현재 그 어떤 기업도 갖기 어려운 애플만의 확고한 무기입니다. 그동안 이 생태계는 번들 판매를 유도하고 생태계 안에 갇힌 유저들의 락인 효과를 통해 판매를 촉진하는 마케팅의 관점에서만 유의미했죠. 하지만 2025년이 된 지금 이 생태계의 의미는 완벽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AI 패권 전쟁의 관점에서 조망해보면 말이죠.
지금 마치 AI 시대의 패권을 논하며 이른바 AI 기업으로 통칭되곤 하는 이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을 주인공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AI 모델의 중요성은 우선 차치하더라도 AI 모델 그 자체는 궁극적으로 이 시대의 패권 전쟁을 위한 하나의 퍼즐로서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겠죠. 결국 이 시대의 전쟁은 AI가 인간의 삶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과정 중에 결말이 맺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해당 관점에서 생성형 AI 단계에서는 앱과 플랫폼으로의 확산이 그리고 그 다음 에이전틱 피지컬 AI로 이어지는 동안 확산이 마무리되며 이 패권 전쟁의 결말이 맺어질 곳은 결국 디바이스 시장이라는 것. 플랫폼 기업들이 또 이른바 AI 기업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그 퍼즐을 가장 완벽한 형태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 현재로서는 애플이란 것인데요. AI 패권 전쟁을 위한 애플만의 무기 그리고 그 무기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애플표 통신칩의 등장. 이번 아이폰 16E를 설명하며 대전략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1 칩과 함께 이 16E의 출시와 관련해 정리해볼 또 다른 키워드가 있죠. 바로 중국. 우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애플 매출은 무려 5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이는 애국 소비 성향이 극도로 강한 이 중국이라는 특수 시장에서조차 통하는 이 애플의 브랜드 파워를 증명함과 동시에 반대로 애플의 내재적 리스크로 지목돼 왔죠. 특히 2022년부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 때 애플의 매출이 함께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대중국 리스크는 잠재적 리스크에서 현실화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재작년부터 화웨이가 부활하고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애국 소비 성향이 더욱 강화되면서 애플에게는 그야말로 본격적인 위험 신호가 켜진 상황. 우선 시진핑 3기도 이제 3년차를 맞는 2025년 지난 2년여의 시간이 정치적 내실을 다지는 한편 부동산과 부채 등의 경제뇌관을 다스리는 관리의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중국이 다시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하는 시기. 우선은 작년부터 시작된 이구 환신을 주목해볼 만하죠. 특히 올해부터 이구 환신에 스마트폰이 포함되면서 이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 스마트폰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시기. 16 시리즈의 기본 모델을 비롯한 라인업 일부가 이구 환신 정책의 지원금 기준을 충족하긴 하지만 그 하단부에 다시 아이폰 16E를 출격시키며 중국이라는 운영 리스크를 반대로 올해 운영 전략의 포인트로 녹여내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중국, 바로 애플의 자체 모뎀 C1과 함께 아이폰 16E를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폰 16E의 출시는 앞서 정리한 이 독자 모뎀의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 또 대중국 리스크 해칭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으로서의 성격을 더해 무엇보다 AI 시대의 패권 전쟁을 위한 최후의 퍼즐, 제품 생태계의 강화 측면에서 그 궁극적인 출시 의미를 도출해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도 잠깐 설명한 것처럼 사실 최근 시장의 모든 관심은 AI 모델에 대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AI 모델 역시 시대를 위한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수렴하게 되는 흐름이 앞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딥시크 사태 역시 그 흐름을 증명하는 예가 되겠는데요. 하나의 절대 모델이 시대를 풍미하게 되는 흐름보다는 각각의 개별 영역에 특화된 모델들이 증류되고 조합되어가는 과정 중에 이른바 초지능 AI가 그 모습을 드러내겠죠. 핵심이 이렇게 AI 모델단에서의 경쟁이 어느 정도 결론을 맺는 동안 결론적으로 시대의 패권 전쟁의 무게추는 결국 다시 플랫폼과 디바이스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일 기업 기준으로는 가장 강력한 생태계를 가진 기업이 애플이란 것. 올해를 기점으로 애플의 활성화 기기수는 23억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6E의 등장은 이 디바이스 시장의 성장 정체 속에서도 애플은 여전히 생태계 확장을 이어갈 수 있음을 증명하는 아주 상징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여기 상단부에 다시 폴더블이라는 프리미엄 라인업을 규정지을 새로운 킬링 피처가 생기면 올해 아이폰 16E 출시를 통한 하방 확장에서 다시 상방 확장을 이어가는 자연스러운 제품 전략이 이어지면서 애플의 생태계는 그 깊이를 더해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영어만 지원하던 애플 인텔리전스가 한국어, 중국어, 또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보급이 되는 4월의 OS 업데이트까지 더 강력해지는 에코시스템과 그런 애플의 생태계에 AI 모델이 본격 이식되는 시간. 가장 늦지만 가장 제대로 보여주는, 그래서 사실은 시장 누구보다 가장 빨랐던 기업 애플, 아이폰 16E 출시에 대한 정리, 이상 가제소리였습니다.